오늘은 우주가 시뮬레이션일 수도 있다는 놀라운 가설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사실은 거대한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해 만들어진 가상 현실일지도 모른다는 것이죠. 이런 가설을 시뮬레이션 우주론이라고 하며 모의실험 가설이라고도 불립니다. 이 가설은 영화, 매트릭스나 인셉션과 같은 공상과학 영화에서 볼 수 있는 상상력을 자극하는 주제입니다. 하지만 이 가설은 단순한 상상이나 허구가 아니라 과학적으로 타당한 근거와 논리를 바탕으로 제시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주가 시뮬레이션일 수 있다는 이 가설은 어떻게 생겨난 것이고 어떤 증거나 논증이 있는 것일까요? 그리고 우리는 이 가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우주가 시뮬레이션일 수 있다는 가설은 사실 옛날부터 철학자들의 사색에서 나왔습니다. 예를 들어 고대 중국의 철학자 장자는 호접지몽이라는 유명한 비유를 통해 우리가 꿈속에서 살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나비로 변해서 날아다니는 꿈을 꾸었다가 깨어나서 자신이 장자인지 아니면 나비인지 혹은 나비가 장자인지 알 수 없었다고 합니다. 장자는 꿈과 현실의 구분을 명확히 할 수 없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진짜인지 아니면 다른 누군가의 꿈인지 알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양에서도 유사한 사상이 있었습니다. 17세기의 프랑스 철학자 데카르트는 자신의 유명한 명제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를 내세우기 전에 자신이 살고 있는 세상이 악마에 의해 만들어진 환상일 수 있다고 의심했습니다. 데카르트는 자신의 감각과 지각을 통해 알 수 있는 모든 것들이 신뢰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고 듣고 만지고 맛보고 냄새 맡는 것들은 모두 환각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데카르트는 자신의 존재를 확신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자신의 생각이라고 결론지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환상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진짜인지 아니면 가상인지에 대한 의문은 오래전부터 철학자들의 관심사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의문은 과학적으로 입증하거나 검증할 수 없는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20세기에 들어서 양자역학과 컴퓨터 과학의 발전으로 인해 이러한 의문이 다시금 과학적인 주제로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우주가 시뮬레이션일 수 있다는 가설의 근간은 양자역학의 이상한 현상들입니다. 양자역학은 원자나 전자와 같은 아주 작은 입자들의 세계를 다루는 물리학의 한 분야입니다. 양자역학에서는 일상에서 볼 수 없는 매우 기묘한 현상들이 벌어집니다. 예를 들어 양자역학에서는 한 입자가 동시에 2개 이상의 상태에 있을 수 있습니다. 이를 양자 중첩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전자는 스핀이라는 속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 스핀은 위로 향하거나 아래로 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양자역학에서는 전자가 위로 향하는 상태와 아래로 향하는 상태가 동시에 존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즉, 전자는 스핀이 정해져 있지 않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양자 중첩 상태의 입자를 관찰하면 어떻게 될까요? 예상과 달리 입자는 한 가지 상태로 정해지게 됩니다. 즉, 전자는 위로 향하거나 아래로 향하는 한 가지 스핀으로 결정되게 됩니다. 이를 양자 붕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결정된 스핀은 우연에 의한 것으로 예측할 수 없습니다. 즉, 관찰하기 전에는 전자의 스핀이 정해져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일처럼 보입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보는 물체들은 관찰하든 안 하든 항상 한 가지 상태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동전을 던졌을 때 동전은 앞면이나 뒷면 중 하나로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가 동전을 보기 전에도 동전은 앞면이나 뒷면 중 하나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양자역학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관찰하기 전에는 동전이 앞면인지 뒷면인지 정해져 있지 않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양자역학에서는 이런 기묘한 현상이 벌어질까요?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시뮬레이션 우주론의 입장에서는 이런 현상을 컴퓨터 프로그램의 최적화 기법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컴퓨터 프로그램은 리소스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불필요한 연산을 줄이기 위해 최적화를 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컴퓨터 게임을 할 때 화면에 보이는 부분만 그래픽으로 표현하고 보이지 않는 부분은 연산으로만 처리합니다. 이렇게 하면 컴퓨터의 부하를 줄일 수 있습니다. 시뮬레이션 우주론은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작동한다고 주장합니다. 우리가 관찰하지 않는 부분은 연산으로만 존재하고 우리가 관찰하는 순간에만 그래픽으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관찰하기 전에는 양자 중첩 상태에 있는 것이고 우리가 관찰하는 순간에만 양자 붕괴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우주를 만든 프로그래머는 불필요한 연산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뮬레이션 우주론의 가장 유명한 논증은 옥스퍼드 대학의 철학자 닉 보스트롬이 제시한 모의실험 논증입니다.
이 논증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인류는 곧 멸망할 것이다. 혹은 과학기술이 발전하지 못할 것이다. 2. 인류는 과학기술이 발전하여서 자신들의 역사나 문화를 시뮬레이션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할 것이다. 그리고 그런 시뮬레이션을 많이 만들 것이다. 3. 인류는 과학기술이 발전하여서 자신들의 역사나 문화를 시뮬레이션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할 것이다. 그러나 그런 시뮬레이션을 만들지 않을 것이다. 위의 세 가지 전제 중 하나는 반드시 참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 가지 전제가 모두 거짓일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 세 가지 전제 중 어느 것이 가장 타당할까요? 첫 번째 전제는 인류가 곧 멸망하거나 과학기술이 발전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가능성은 있지만 꼭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인류가 지금까지 살아온 역사를 보면 많은 재난과 전쟁을 겪었지만 결국에는 극복하고 발전해 왔습니다. 또한 과학기술도 점점 발전하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첫 번째 전제는 낙관적인 관점에서 보면 거짓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두 번째 전제는 인류가 과학기술이 발전하여서 자신들의 역사나 문화를 시뮬레이션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할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시뮬레이션을 많이 만들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현재의 과학기술 수준에서 보면 상상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미래의 과학기술이 어떻게 발전할지는 아무도 확실히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스마트폰이나 인터넷도 과거의 사람들에게는 상상할 수 없는 기술이었습니다. 따라서 두 번째 전제는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인류가 자신들의 역사나 문화를 시뮬레이션할 동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과거의 역사적 사건을 재현하거나 미래의 가능성을 탐구하거나 다른 문화와 교류하거나 학문적이나 예술적인 목적으로 시뮬레이션을 만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두 번째 전제는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전제는 인류가 과학기술이 발전하여서 자신들의 역사나 문화를 시뮬레이션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같지만 그런 시뮬레이션을 만들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왜 그럴까요? 인류가 시뮬레이션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도 만들지 않을 이유가 있을까요? 이것은 인류의 윤리나 도덕에 관한 문제입니다. 인류가 시뮬레이션을 만든다면 그 안에 존재하는 존재들은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것일까요? 아니면 실제로 살아있는 존재일까요? 만약 후자라면 그들은 자신의 존재와 운명에 대해 알 권리가 있을까요? 아니면 그들은 인류의 장난감이나 실험 대상일까요? 이러한 윤리적인 문제를 인류가 해결하지 못한다면 시뮬레이션을 만드는 것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세 번째 전제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 가지 전제 중 어느 것이 가장 타당할까요? 닉 보스트롬은 이 세 가지 전제 중 하나는 반드시 참일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 가지 전제가 모두 거짓일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 첫 번째 전제와 세 번째 전제가 거짓이라면 두 번째 전제가 참일 수밖에 없습니다. 즉, 인류는 과학기술이 발전하여서 자신들의 역사나 문화를 시뮬레이션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할 것이고 그런 시뮬레이션을 많이 만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런 시뮬레이션 중 하나에 살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왜냐하면 실제 현실은 하나뿐이지만 가상 현실은 무수히 많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실제 현실일 확률은 매우 낮습니다. 닉 보스트롬은 이 확률을 10억 분의 1이라고 추정했습니다. 즉,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가상 현실일 확률은 99.9999999%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의 실험 논증은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특히 일론 머스크와 같은 유명한 기업가나 과학자들이 이 논증에 동의하면서 더욱 화제가 되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2016년에 열린 코드 컨퍼런스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가상 현실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가상 현실이 아닐 확률이 10억 분의 1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비디오 게임의 발전 속도를 예로 들었습니다. 그는 40년 전에는 핑퐁과 같은 간단한 게임만 있었지만 지금은 포토리얼리스틱한 그래픽과 가상현실 기술을 가진 게임들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10년, 20년, 100년 후에는 어떻게 될까요? 그는 우리가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현실과 비슷한 게임들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런 게임들을 통해 자신들의 역사나 문화를 시뮬레이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런 시뮬레이션 중 하나에 살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즉,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가상 현실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시뮬레이션 우주론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가상 현실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불안하거나 공포를 느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뮬레이션 우주론은 단지 한 가지 가능성일 뿐입니다. 아직까지 이 가설을 입증하거나 반박할 수 있는 과학적인 증거나 방법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가설을 개방적으로 탐구하고 고민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본질과 의미에 대해 깊게 생각해 보는 것은 나쁘지 않습니다. 또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가상 현실이라고 해도 우리의 삶과 행복은 여전히 실제적입니다. 우리가 느끼고 사랑하고 즐기고 고통받는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의미 있고 소중한 것들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어떤 형태든 우리는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하고 행복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우주가 시뮬레이션일 수도 있다는 놀라운 가설에 대해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이 가설은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았지만 많은 과학자들과 철학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탐구하고 있는 주제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본질과 의미에 대해 깊게 생각해 보게 하는 가설입니다. 여러분은 이 가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이 재미있고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